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저도 캐나다에 오기 전에는 캐나다 교육은 자유롭고 사교육이 거의 없고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이런 학원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찾으면 있냐? 있기는 있어요. 수학 경시대회 준비하고 하는 학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이 현지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캐나다 초등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스포츠 활동을 좀 많이 하고,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참여했던 활동, 그리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또 중요한 그 비용,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학원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하죠. 저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어떻게 학원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이 방법 3가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작년에 몬트리올 근교로 왔을 때 저희 아들이 엄마 저 축구하고 싶어요. 축구학원 보내주세요 하는데 제가 축구학원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물어볼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용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랑 비슷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링크도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용한 첫 번째 방법은 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시의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민에게만 등록이 허용된 그런 수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은 등록비가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비시민에 비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좀 더 일찍 등록을 열어줘서 우선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시 정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고, 몬트리올에 사시면 몬트리올 시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되고, 저는 브로사드 시 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수업을 찾았는데, 저희 시 정부 홈페이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위밍 클래스, 뭐 팀 스포츠, 인디비주얼 스포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위밍 수업이 정말 인기가 좋아서 거의 광클릭을 해야지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실패를 했는데, 장소도 알 수 있고 등록 비용 결제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시는 팀 스포츠도 한번 눌러보면 되게 많아요. 야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하키 정말 인기 많죠. 하키도 할 수 있고 뭐 사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축구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정보들이 꼭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그런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수업들도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가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인디비주얼 스포츠도 한번 눌러보면 태권도 수업도 있고요. 뭐 카라테 수업도 있고 정말 다양한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 정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미술 여러 가지의 수업들이 있어서 저는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사설 업체보다는 약간 저렴해서 또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 지역 카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회원 수가 되게 많은 큰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이 정리해 놓은 학원 정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 네이버 카페 한번 가보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구글에 그냥 검색을 해보는 건데, 저도 축구 수업을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그냥 사커 프랙티스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거리 순으로 정렬을 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나와요. 저도 하나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캐나다에 있는 업체들은 정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또 하고 또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냥 현장 결제를 하고 그냥 카드로 쓱 긁고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현장에서
결제를 잘 안 받아요. 대체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라고 해서 온라인 그 사이트를 알려줬고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서 축구 수업을 등록을 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어요. 리뷰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학원 비용 정보하고 제가 이제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아이스하키하고 피겨스케이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 아이도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스하키는 캐나다가 워낙 강국이기도 하고 한국에 비해서 수강료나 이 장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네, 그래서 공개를 하면 한 달에 한 $60 정도 내고 있고요. 그리고 8번, 한 타임에 90분. 2대 15라는 건 선생님이 한 2명이면 아이들이 한 15명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 코치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빠들이 또 다 하키를 잘 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자원봉사로 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밀착형으로 아이들을 막 한 명 한 명 지도해 주기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 또 가입비, 연맹비 같은 거를 또 내면은 경기에 직접 참여해서 다른 시 아이들과 경기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하키에 이제 관심이 있다면 하키는 캐나다에서 한번 배워보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록비를 대체로 우리는 한 달씩 이렇게 끊어서 내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캐나다에서는 한 달씩 등록을 받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체로 3달이나 4달 이렇게 분기별로 내서 저는 환산하기 쉽게 한 달씩 끊어서 제가 계산을 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가 또 했던 게 농구예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걸 한꺼번에 다 하진 않았고 하나하나씩 이제 했었는데, 농구는 한 달에 4번 $72, 한 달 기준으로 한 타임이 60분. 선생님 한 명에 아이들 한 6명씩 들어갔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킬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저렴했던 건 축구인데, 축구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정말 이제 야외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고 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 경기장에서 연습을 했어요. 한 달에 4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60분 정도 했고, $65. 좀 저렴한 편이고, 테니스가 좀 비쌌어요. 테니스가 좀 비쌌는데, 한 달에 4번, $175를 냈어요. 그리고 한 타임 할 땐 조금 길어서 90분 했고, 테니스가 조금 비싼데 1대 4로 진행을 했고요. 저랑 개인 레슨을 받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 둘이. 저도 테니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개인 레슨 비용은 어땠냐면, 저희 아이랑 저랑 동시에 같이 선생님 한 명이랑 했을 때 $65를 낸 적도 있고 $70를 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테니스 코트마다 가격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학원을 이렇게 1대 4로 다니면 한 달에 $175 정도. 테니스가 좀 비싼 편이었고, 스쿼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번 $108 정도 냈고요. 한 타임 할 때 60분. 근데 선생님 하나에 아이 3명 해서 조금 더 밀착형으로 배웠고, 골프도 좀 관심이 많으시죠. 골프도 여기서도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데, 골프를 배우는 거는 좀 저렴한 편은 아니고, 골프를 연습을 하거나 이제 아예 그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거는 되게 저렴해요. 근데 레슨을 받는 거는 여기서도 다른 수업보다는 좀 비싼 편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했을 때 한 달에 4번 $240 냈고, 한 타임당 75분이고 1대 4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내 연습장도 있기는 있는데, 실내 연습장보다는 여기 사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도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실외에서 하는 그런 연습장들이 있는데, 레슨 말고 그냥
혼자서 연습하는 건 정말 저렴했어요. 12달러를 내면은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골프공을 가득 담아주고 뭐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그 공이 소진할 때까지 그냥 칠 수 있어요. 1시간 반이건 2시간이건 12달러만 내면 그렇게 칠 수 있어서 와,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골프 레슨, 개인 레슨 받는 비용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0분에 55달러.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골프 레슨은. 그쵸? 또 3번을 한꺼번에 끊으면 조금 할인해 주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 수업, 저희 둘째 아이는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첫째 아이는 연극, 미술, 이런 예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연극 수업은 토요일마다 가고 있는데 한 타임에 3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4달러를 내는데 한 달 기준으로 연극 수업이 되게 좋은 게 아이가 한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약간 내성적인 아이들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해서 되게 좋고요. 노래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연극을 하면은 대사를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연극 대사를 외우면서 영어가 또 많이 늘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회화 수업을 하는 회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막 어렸을 때부터 간 게 아니라 28살에 갔는데 정말 너무 교포 같은 정말 네이티브 같이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른이 다 돼서 갔는데 영어를 잘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뉴욕에서 연극 배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 영어 발달에 진짜 도움이 크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극 수업은 영어 발달에도 좋고 아이들이 표현력을 길러주고 하는 것도 좋고 해서 연극 수업 너무 강추해요. 너무 추천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태권도 수업이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인 사범님이 있는 이제 태권도장들도 많이 있는데 한 달에 4번 83달러 정도 했어요. 한 타임 할 때 한 6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은 200달러인데 이거는 개인 레슨이에요. 그래서 한 타임당 50달러 생각하면 되는데 맥길대 음대생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타임 할 때마다 50달러 들었고 아까 수영이 인기가 엄청 많다라고 했는데 수영은 58달러. 수영도 좀 저렴한 편이죠. 한 타임에 60분 했어요. 근데 수영 수업은 선생님이 막 물에 들어가서 아이들 자세를 하나하나 잡아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이렇게 몸을 터치하는 거를 좀 안 한다고 들었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잘 배우나? 약간 사실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클레이는 이제 찰흙으로 뭐 만드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3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이가 했었던 활동들은 이렇고 그러면 공부 수업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공부는 그러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 수업은 또 주나 시에서 무료로 튜터링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퀘벡은 런 퀘벡이라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무료로 과외 수업을 해줘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해주는데 저희 아이도 뭐 원하는 수업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학이 부족해요. 그럼 수학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프랑스어가 부족해요 하면은 프랑스어 수업을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료 과외 수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튜터를 또 이제 고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과외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과외비는 얼마나 할까? 한국은 한 어느 정도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 외로 여기가 캐나다가 좀 더 저렴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도 친구가 있어서 미국에도 물어봤는데 미국이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50달러 이상이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달러니까 좀 더 비싸잖아요. 이제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저희 아이가 뭐 프랑스어 수업도 한번 받아보고 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또 과외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고등학생들은 18달러 정도 받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좀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 초등학생들은 막 엄청 뭐 전문적인 막 과외를 받는다기보다는 뭐 숙제 도와주고 영어 이제 말 상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고등학생 선생님을 고용을 하면은 18달러에서 한 35달러? 엄청 이제 전문적인 선생님들은 50달러 이상 이제 가지만 뭐 자격증이 있고 막 티칭 경력이 막 굉장히 오래 있고 이런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한 18달러에서 뭐 한 20달러, 25달러 이 정도에도 선생님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원을 또 이제 다니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이제 1대1로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영어에 노출이 되면서 영어가 또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과외는 혹은 수학 과외는 한 그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한국에서 궁금했던 어떤 캐나다의 학원비, 예, 저희 아이가 또 경험했던 그런 학원비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